DNC 건강상담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제 명절이 끝나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면서 이제 더운 날씨도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여름이 유달리 더워가지고 반려동물들도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오고 그런 시기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날씨가 풀리면서 좀 우리 아이들도 좀 아픈 데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보호자분들도 밤에 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진료를 보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그 영양제 관련된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 제가 처음 들어보는 영양제들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영양제를 맨날 연구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이런저런 영양제들을 막 물어보고 엄청 영양제를 많이 먹이면서 저한테 뭐 이거 먹여도 돼요? 저거 먹여도 돼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느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보호자분들이 영양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영양제는 보통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대하는 효과라고 하는 게 당연히 약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떨어지지 않는 게 영양제일까요? 그거는 되게 좋은 약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약보다는 효능이 훨씬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서, 보호자분들한테 보통 영양제 추천을 드릴 때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통의 영양제를 먹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새 뭐 이렇게 영양제들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그렇다면 영양제를 먹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제에 있어서 효능도 효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양제는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먹이는 건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제품이 부작용이 있고 어떤 제품이 부작용이 없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실패를 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래된 거, 전통이 있는 영양제를 먹이는 거, 메이저 브랜드에서 만든 영양제를 먹이는 거, 이러한 것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오는 영양제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질병별로 영양제들의 종류들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영양제 먹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들이나 뭐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막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그 제품을 막 홍보하고 하는 그런 제품들 있죠. 보통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충 봤을 때는 뭐 자기가 개발에 참여했다, 자기가 뭐 영양제를 선택할 때 뭐를 고려를 한다,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 제품 개발에 참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오케이.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뭐하고 그냥 다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박사를 그 비만균 관련해가지고 그 내분비 쪽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그 비만을 유발하는 세균과 관련된 거를 논문을 썼었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화기 쪽 질환을 하면서 영양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양학 공부도 하고 대학에서 수의대생들 대상으로 영양학 강의도 몇 년 정도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양제 관련된 성분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뭐하고 하려면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면 제가 이 영양
영양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영양제 관련된 지식들은 웬만한 수의사들보다 제가 훨씬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그거를 박사 논문도 그걸로 쓰고 공부도 그걸로 했고 강의도 저는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함부로 영양제를 막 골라서 선택을 해서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공부를 했다, 뭐 자기가 뭐 무슨 뭐 연구에 참여를 했다, 뭐 논문을 읽어봤다, 아니 논문 한두 개로 뭐 영양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그거 뭐 누가 못하는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닌데 그거를 막 본인이 한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제품들은 신뢰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보통 그 영양제가 뭐 내과 질환과 관련된 영양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외과 질환과 관련된 영양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내과 질환이든 외과 질환이든, 외과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내과가 보통 약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솔직히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잘 모를 것 같은데 뭐 자기가 뭘 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 제품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그런 영양제일수록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영양제는 보호자분들이 영양제를 먹이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호자밖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비싼 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먹이셔라. 두 번째,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보호자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먹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약만큼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오메가 제품들이나 뭐 종합 비타민제라던가 뭐 유산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임의에서도 검증이 됐고, 반려 쪽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뭐 종양 환자들에서 고농도의 뭐 후코아이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과들이 검증이 된 제품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영양제는 좀 먹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무조건 먹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영양제를 고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된다. 너무 과대 광고나 그런 광고에 속아서 영양제를 고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